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민수 작가님의 불멸의 기사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설은 30년 전 나온우리 천리안 등 인터넷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고 7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불멸의 기사는 상당히 재밌지만 절판돼서 중고책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추천한다는 글을 써놓질 않았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중세시대가 배경이라면 2부는 약 1000년이 지난 프랑스 대혁명 시기가 배경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일부인 얀 지스카드라는 주인공이 지금도 꽤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철가면과 검은 갑옷을 입고 전장에서 악마로 비춰지는 잔인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얀 지스카드가 실은 어릴 적 음유시인을 꿈꾸던 남자입니다. 얀의 자아성찰과 고뇌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추천한 알브레이트 일대기의 주인공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얀 지스카드는 전쟁터에서 끝없이 살육을 이어가며 자신이 추구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그는 말과 랜스를 이용해 적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적들의 피가 날리는 전장에서 점차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자신의 모습의 내면의 갈등과 혐오를 느끼면서도 얀은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얀은 기사자기를 받기 위해 성도 카라얀의 빌라스틴 성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빌라스틴 성당은 유일신 마그스가 인간에게 사랑과 이해를 가르쳤던 성지로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얀은 13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기사로 서임받을 자격을 얻었지만 그는 명예보다는 생존과 가족의 가문을 잇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로 기사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얀은 성당으로 가는 길에서 과거 함께 훈련받았던 버트 랭카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버트는 사교적이고 유쾌한 성격으로 얀에게 가면을 벗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하지만 얀은 무뚝뚝하게 이를 거부합니다. 성당에 도착한 얀은 군중들로부터 흡혈자작이라는 두려움 섞인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의 잔혹한 과거 행적과 검은 가면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피해 굶주린 괴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얀은 주변의 시선과 소문을 무시하며 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빌라스틴 성당에서 진행되는 기사 서품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5명의 기사 후보생 중 첫 번째로 슈피겔 가문이 이오페가 기사로 서임되고 전통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여인을 페어 레이디로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어 펠러딘 가문의 루블린도 기사자기를 받고 한평민 소녀를 자신의 레이디로 선택하며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성당은 축복과 환호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서품을 받게 된 얀 지스카드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돌변합니다. 그의 검은 철가면과 과거의 소문 때문에 군중은 두려움과 경계로 가득 찬 침묵을 유지합니다. 얀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기사자기를 받고자 맹세하며 서품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군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만이 성당을 가득 메웁니다. 서품 후 성당 앞에 나타난 콘스탄츠 루벤츠 후작 부인은 얀에게 자신의 장갑을 내밀며 레이디로 선택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얀은 이를 거부하며 장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으로 물러섭니다. 이 모습을 본 머스켓 가문의 조나단은 분노하며 얀을 질타하고 결국 결투를 신청합니다. 조나단은 레이디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얀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기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를 거부할 수 없던 얀은 그의 도전에 응하며 전투용 장갑을 벗어 조나단에게 던집니다. 얀의 거센 기세에 조나단은 잠시 주춤하지만 결투는 불가피하게 성사됩니다. 얀은 조나단의 미숙한 검수를 간파하고 단번에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얀의 검은 빠르고 정확하게 조나단의 몸을 가르며 결국 조나단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당 안은 조나단의 죽음과 얀의 냉혹한 행동으로 인해 공포와 충격으로 물들고 콘스탄츠 루벤츠 후작 부인은 절규하며 무너집니다. 얀은 피로 물든 옷을 그녀에게 던지며 조롱 섞인 말을 남깁니다. 그 순간 성도의 공주 시에나가 얀에게 잔인하다며 비난의 말을 던집니다. 얀은 시에나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결투를 부추긴 콘스탄츠의 책임이 더 잔인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시에나는 얀의 말을 이해하지만 답하지 않습니다. 결투와 충격의 여운이 남은 채 얀은 성당을 떠납니다. 그는 눈부신 햇빛 아래서 기사가 된 무게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을 느끼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나단과의 결투로 성당에서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얀을 두려움 섞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와중에 얀은 친구인 버트 랭카스터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버트는 얀의 고립된 태도와 별칭 흡혈 자작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 합니다. 성도 카라얀에서 사람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으며 얀은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립니다. 그의 아버지 안스바흐는 성도 카라얀의 국왕 구스타프 K. 카라얀에게 기사 칭호를 받은 평민 출신 귀족으로 얀도 그런 배경을 가진 귀족 가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얀은 종종 평민 탄압이나 폭동 진압 같은 불명예스러운 임무를 맡으며 어두운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버트와 얀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은 활기에 넘쳤으며 얀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버트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며 얀에게 정식 기사가 되었으니 종자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얀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소년 도둑이 상인들에게 포위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버트는 정의감을 느껴 개입합니다. 그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도둑 소년의 민첩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버트는 그를 잡기 위해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놀라운 몸놀림으로 버트를 번번이 피하며 시장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도둑은 얀에게 달려들지만 얀의 신속한 반응에 의해 목이 붙잡히고 제압당합니다. 이후 도둑이 사실은 어린 여자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얀은 이 아이를 감옥으로 보내기보다 자신의 종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버트는 놀라며 반대하지만 얀은 의연한 태도로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떠나 자신의 영지로 향합니다. 도둑 소녀는 끈질기게 반항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얀은 그녀를 완전히 제압하며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얀의 종자가 되어 20살까지 살아남는 것, 둘째는 즉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소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얀에게 맞서며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집사 알츠하이머가 찾아와 국왕의 호출을 알리자 얀은 소녀에게 종자가 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얀은 국왕의 호출을 받아 성도 카라얀의 십자성으로 향합니다. 십자성은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요새로 얀은 성문을 통과하며 호출의 목적을 고민합니다. 왕의 명령은 중요하고 중대한 일일 가능성이 높기에 얀은 내심 불안을 느낍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30년 전에 출판되어서인지 아는 사람이 적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제목처럼 주인공이 불멸의 기사가 된다는 중세 판타지이지만 마법과 이종족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중세시대 소설에 가깝습니다. 2부에서는 노예 출신의 협상가 네르비가 주인공인데 얀 지스카드와 완전히 다른 성향이라서 초반 적응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영웅 나폴레옹과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들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